의원님께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일 운동가이자 음악가였던 정일성을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어서 불운시하는 게 시대착오적이고 메카시즘적이다. 이 말씀하신 이유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정말 철진한 이념 논쟁이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70년 전에 벌어졌던 것이 미국에서 그 메카시라는 상원 의원이 공산주의자라고 낙인을 찍혀가지고 아주 미국 사회를 아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공산주의라는 낙인을 찍어가지고 자기 선거에 유리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메카시즘입니다. 이 천리난 메카시즘이 느닷없이 지금 우리가 90년도에 소련이 붕괴됐잖아요. 네. 그지 냉전 체제가 종식되고 세계가 이제 글로벌로 가고 있는 마당에 느닷없이 지금 와서 이념 논쟁을 들고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이건 정치적 목적이죠. 정치적 목적에서 정일성을 재단을 한다. 그 다음에 이걸 국민을 갈라치게 한다. 보수와 진보로 나눠서 도대체 이 정부가 원하는 게 뭐냐? 국민 통합을 이뤄내고 우리가 글로벌 전쟁에서 이겨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념 논쟁,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정일성 공원을 재단한다? 이건 도대체 맞지 않는 일이죠. 이건 너무 어긋난 일입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 8.15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뭔 얘기를 했습니까? 소위 말해서 공산 전체주의 때문에 국정이 혼란스럽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것이 나오고 난 뒤에 박민식이라는 법무부 장관이 완장을 찬 겁니다. 오버한 거죠. 박민식 장관은 아마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일성 사업을 재단했다. 이건 대단히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공산주의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지금 이념 논쟁을 한다는 게 지금 맞는 얘기입니까? 이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정일성 발굴한 것은 노태우 정권 때부터였습니다. 그렇죠. 예. 보수 정권에서 계속해서 해왔던 건데 왜 갑자기 이렇게 일단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노태우, 김영삼 쭉 올라오다가 가장 최근은 박근혜 정권까지도 있었는데 심지어는 전승절에 박근혜 대통령은 거기에 또 참석까지 했습니다. 근데 왜 그때는 아니고 지금입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우리가 한중 수교를 한 것이 1991년이죠. 네. 92년이죠. 한중 수교 이후에 바로 그 다음해부터 정일성이 부각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정일성이라는 분은 항일 독립운동가인과 동시에 세계적인 음악가예요. 중국에서는 3대 음악가로 칭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한중 관계를 생각도 하고 해서 정일성 음악제를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역대 보수 정권에서 박근혜까지 다 이어져 왔었죠. 자, 이 문제는 물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자였죠. 그러나 정일성을 우리가 광주에서 하자는 것은 이쪽에 태어났고 생가를 보존하면서 그걸 역사공원을 만든다는 지금 광주시가 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요 국가예산이 투입되지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수하게 광주 시비 갖고 하는 건데 공원이 아주 그럴싸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추모공원이 아니라 역사공원이죠. 그렇다면은 역사는 우리가 한중 관계도 감안하고 또 우리가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적인 그걸 좀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이걸 자꾸 공산주의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이 옛날에 역대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금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고도의 정치적인 목적, 이 국민을 분열시켜서 보수 대결집이다. 이 프레임에 지금 광주가 말려들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요. 광주시의 입장은 이게 이념 프레임이 아니고 그 사람을 뭐 영웅시하고 숭상하는 그게 아니고 문화 콘텐츠 사업의 하나였을 뿐인데 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광주시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문화 콘텐츠 사업 아니었습니까?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노태우 정부 때부터 이 사업이 연결이 된 거거든요. 정일성 음악회를 비롯해서. 네. 그래서 이제 계속 개년마다 지속돼 왔던 사업인데 다만 이번에 하는 사업은
생가터를 가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저게 너무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보더라도 네. 너무 허접했어요. 네. 적어도 공간이라도 확보하자. 네. 그래서 생가를 좀 보고 나면서 그 일대락에 평수도 많지도 않잖아요. 네. 그것을 역사 공원이다. 그러면 여기를 오신 분들은 적어도 정일성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고 중국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중국이 6.25 때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지만은 지금은 제1의 수출국 아닙니까? 우리 교역국 중에서. 자, 베트남 전쟁에 우리가 참여를 했어요. 그럼 베트남은 그 당시 공산주의가 지금 공산 국가 아닙니까? 그럼 거기는 교류를 다 끊어야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지금 그 이념 프레임이 벗어난 지 오래됐습니다. 글로벌 경제 속에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어떤 그런 것을 다 우리가 감안해서 하는 것이 모든 걸 이념의 잣대로 이렇게 할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현장을 보더라도 저게 뭐 대단히 큰 사업도 아니에요. 지금 이제 와서 옛날에 공산주의자였다. 근데 그분은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면도 있어요. 왜 그런 부분은 다 도외시하고 오로지 공산주의라는 틀에 갖추게 만드느냐. 이건 정말 지금 정부가 지나치게 이념 프레임으로 해서 정치적 계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정말 이건 잘못된 경우다 이렇게 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